네, 안녕하세요. 크레딧 담당하는 김상만입니다. 내년도 크레딧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솔직한 제 심정은 정말 내년 전망이 아니고 다음 달 전망, 아니 좀 더 이제 과장해서 말하자면 사실 다음 주 전망을 하는 사실 기분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국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금융시장 동향이라든가 경제 동향 자체가 너무 이제 긴급하게 이제 숨가쁘게 돌아가는 그런 상황을 보면 정말 이제 내년 한 해는 정말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이제 무쌍한 한 해가 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긴장은 하지 마시고요. 국내 크레딧 시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어쨌든 지금 저희가 이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과거에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그런 사이클에 항상 보시면은 이제 기준금리가 인하되고 이제 시장금리도 이제 따라서 내려가고 그다음에 신용스프레드 안정세를 보이는 게 이제 과거의 일반적인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징이 뭐냐면 항상 그때는 보면은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아니고 신용채권 금리 자체가 기준금리를 거의 이제 하회하는 수준으로까지 강하게 이제 내려갔던 그런 현상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번 사이클도 좀 비슷하게 특히나 이번 사이클에서는 지난번보다도 더 강하게 먼저 이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을 반영해서 금리가 내려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보시면은 요 타이틀을 보시면 이제 최근에는 지금 이상하다. 이게 자료가 어쨌든 조금 제가 봤던 거하고 좀 다른데 어쨌든 괜찮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하, 시장금리 하락, 신용스프레드 하락의 선순환 구조는 이제 유효하긴 하지만 사실 지금 이제 저희가 지금의 사이클은 기준금리 사이클은 2012년하고 좀 유사한데 그때는 이제 신용 스프레드가 반등했다가 하락했었는데 지금은 반등한 이후에 이미 이제 반등했다가 2년 동안 신용 스프레드가 내려왔었던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제 그 당시에는 많이 이제 가격이 조정이 됐다가 되돌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되돌림이 이미 상당히 진행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내년에 더 기대해야 할 부분들을 올해 좀 당겨서 좀 이렇게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이 사실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부분은 제가 뭐 금리 전망은 아니고 금리 전망은 저희 김상훈 연구원이 오전에 이제 잘 설명해 주셨을 텐데 사실 제가 저는 그냥 일반인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정말로 저희가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 다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지만 최근에 이제 돌아가는 양상을 보면 정말 이게 금리 인하 사이클 내년에 정말 우리가 처음에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만큼 기준금리 내릴 수 있을까? 그리고 시장금리가 그렇게 따라서 내려갈 수 있을까에 대한 좀 의구심이 좀 일반인의 정말 자연인의 입장에서 좀 그 의구심이 계속 생기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한다는 거는 기본 기조이긴 하지만 그 강도는 그렇게 세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내년도 신용 스프레드 전망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일단 저희가 연초에는 아무래도 연초 효과는 이제 반복 작년처럼 올해 연초처럼 유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한 연초 효과를 누린 다음에 좀 반등한 다음에 횡보를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 같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의 제한적인 강세다. 그러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좀 강보합 그 흐름이 이어질 걸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제가 이렇게 시장을 좋게 보는 기본적인 그 관점은 뭐냐면 이제 기업들의 여러 가지 이제 신용도, 기업 펀더멘탈이 안정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이제 장단기 등급 상하향 변동 추이라든가 그 중에 이제 그 하향된 업종들은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 노출도가 큰 업종이나 석유화학 소매 유통 업종에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산업들은 상당히 안정세를 신용 등급 측면에서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시중 유동성 환경이 원활해서 회사채 수요 예측하면은 특히나 지금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수요채 경쟁률도 되게 높고요. 뭐 기업들이 회사채 시장뿐만 아니고 은행에 가서도 대출 받기가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근데 사실 액면상으로 놓고 보면 저희가 내년도에 이제 전체적인 시장의 채권 시장의 수급 구조가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뭐 국채 발행도 늘어날 거고요. 공사채 발행도 늘어날 겁니다. 이제 공사의 추이를 보시면 공사채가 발행이 코로나 이후에 증가세가 빨라졌고 내년에도 그거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공사채 중심으로 수급적인 거는 뭐 이제 여건은 그렇게 유리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는 뭐냐면 공사채가 발행이 이제 많이 증가한 것뿐만 아니고 만기가 단기화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게 계속 만기가 빨리빨리 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물량 부담이 과거에 비해서 더 커진다는 게 두 가지의 어쨌든 좀 부담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그 다음에 저희가 개인 투자자들의 어쨌든 저변 확대로 채권 투자 저변 확대로 인해 가지고서는 사실은 하위 등급 회사채가 많이 수혜를 받았었는데 최근에 금리가 좀 빠지면서 사실 그런 금리 메리트가 사라지고 다시 이제 개인들이 자금이 좀 빠져나가는 약간 그런 측면도 지금은 워낙 좋았다가 수급적으로 약간은 저희가 이제 지지 기반이 좀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은 좀 불리한 여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트럼프 관련된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일단 그 트럼프 시대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일단 내년에 우크라이나전은 종식이 될 거고 어쨌든 되게 여러 가지 이거 관련해는 의견들이 엇갈리는데 일단 당장 눈앞에 전쟁이 없으면 유럽 중심으로 해서 국방비 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금리 하락 요인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기후변화 관련돼서 결국은 트럼프 이제 당선인이라든가 공화당의 기조 자체가 어쨌든 약간 친환경보다는 오히려 이제 일단 전통적인 그런 연료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높고 하니까 어쨌든 뭐 이게 뭐 이렇게 공기 이제 환경을 위해서는 나쁠 수는 있어도 어쨌든 투자 비담은 줄어드니까 이것도 금리 하락 요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트럼프의 어쨌든 이 정책의 특징은 뭐냐면은 뭐 관세 부과나 반이민 이거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금리 상승 요인이긴 하겠으나 저는 그게 지금 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공연하는 그런 여러 가지 주장들이나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정책들이 물가 부담을 자극을 하면 그거를 계속 지속성 있게 그 정책을 끌고 나갈 요인이 이렇게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공약은 공약에 그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렇게 걱정할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국내적으로는 크레딧이 저희가 이제 가장 내부적으로 이슈는 부동산 PF인데요. 이거는 지금 뭐 가닥을 많이 큰 틀에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이제 그 금융업권별 PF 문제성 그 PF 익스포저를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저축은행이라든가 상호금융권 쪽에 익스포저 비중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어쨌든 채권을 많이 발행하는 뭐 이제 그 여전사, 캐피탈사라든가 증권사 아무래도 부동산 PF가 이제 많이 있는 데 중에 상대적인 자산 건전성 우려가 되는 증권 캐피탈의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고요. 근데 여기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부실 우려 사업장 비중도 보시다시피 저축은행이나 상호 쪽 이쪽이 좀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개별 회사 차원에서는 좀 부담이 있을 수 있죠. 익스포저가 큰 데는. 하지만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저희가 우리가 경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부동산 PF 문제는 이제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위험 변수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래서 일단 현재 그러면 우리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접근하냐. 제가 이제 강세이긴 하는데 제한적인 강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지금 국내 크레딧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이제 가격 부담입니다. 밸류에이션. 저희가 이제 기준금리가 10월에 인하가 단행이 돼서 어느 정도 그런 부담이 좀 해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회사채나 여전채는 금리가 이제 다시 이제 기준금리 위로 올라왔지만 아직 여전히 은행채, 공사채는 기준금리보다 금리가 낮아요. 그다음에
이 여러 가지 그 공사채나르가 그 각 이제 그 신용채권의 일드 레이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사채 금리 나누기 동일 만기 그 국채 금리 했을 때 일드 레이시오가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최대의 저희가 부담은 가격 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기준금리가 뭐 빨리 인하가 되든지 아니면은 뭐 시장 금리가 반등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크레딧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있지 않으면 이 부담은 저희가 좀 쉽게 해소하기 힘든 그런 거라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제가 아까 뭐 수급은 뭐 여건이 좋지 않다고 했지만 이거 여전히 또 수요 따는 또 좋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뭐 어느 권역이 됐든 약간 고금리 메리트를 이제 노리는 그 투자 수요는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그 동안에 이제 소외됐던 저 이제 그 증권채 같은 것들이 보면은 발행 추이를 보시면은요, 발행 이제 그 양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부동산 PF 관련해서 우려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어떻게 지금 그래서 신용 스프레드가 이제 그 여름 이후로 횡보를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 갈 길을 방향성을 못 잡고 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동일 만기 공사채 은행채 대비 스프레드 갭이라든가 동일 만기 여전채하고 회사채 대비 스프레드 갭 자체가 다 이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짜낼 만큼 다 짜냈고 여기서 이제 방향성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내년에 저는 이 신용 스프레드의 방향성에서 중요한 또 복병은 이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른쪽 이렇게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 차하고 신용 스프레드를 같이 했는데, 지금 어쨌든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장단기 금리 차가 좀 확대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신용 스프레드하고의 경합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간 스프레드를 취할 것인가, 신용 스프레드를 취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투자자들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로 그 장단기 금리 차가 더 여기서부터 더 커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신용 채권에는 가장 그 큰 위협 요인이 될 수 있다, 경쟁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에 이제 유망 업종에 대해서 관심 업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내년에 이제 중국 그 경기 부양의 수혜가 어쨌든 결국에는 뭐 어느 정도 그 현실적으로 효과가 시간을 두고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에는 이제 제조업단에서 하반기에는 이제 소비자 단에도 나타난다고 보고요. 그러면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경기 민감 최대의 그 경기 민감 업종으로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 뭐 중국의 어쨌든 자금융 상승이라든가 이제 그런 공급 증가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우리나라의 석유화학 철강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기대를 가지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물론 내년에 이제 당장에 해서 뭐 이 회사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화학 회사들이 뭐 재무 구조가 눈에 띄게 확 좋아지고 등급이 내년에 당장 상향되는 정도까지는 내년에는 현실화되지 않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전체적인 손익이라든가 업황 측면에서는 정말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관심을 가지고 이 업종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 주실 것을 이제 권유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크레딧 전망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